중국이 미국 탓하다 이제는 한국 탓까지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7일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산 수입 의류나 물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한국발 우편물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죠. 앞서 저장성 샤오싱시 당국은 최근 항저우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외국 수입 의류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들은 비필수적 수입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샤오싱시는 코로나19 상황이 특히 심각한 한국에서 수입하는 의류나 물품을 수입자재 물품의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해외 우편물과 화물을 통해 유입됐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한국산 물품을 감염원으로 지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에 저장성 원저우 우정국은 지난 10일부터 한국에서 배송된 모든 물품에 대해 소독 강화 및 7일간 배송 보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이 밖에 국제발 우편물이 국내 우편물과 섞이지 않도록 하고 분류 및 배달 인원들이 방호용품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조치도 실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죠. 현재 이런 조치는 원저우시에서만 실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지만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면 타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아울러 중국 현지 매체들은 수입 물품 중에서도 한국 의류를 감염원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수입 의류에 대한 경고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 수입 의류를 검색하면 전염병 상황, 한국산 수입 의류에 코로나가 있는가 등의 문구가 뜨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코로나의 기원을 중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해외 우편물이나 화물을 통해 유입됐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난 15일 중국 매체 차이나데일리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한으로 수입된 미국 바닷가재 때문이라고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중국 당국은 2019년 우한에서 열린 세계 군인 체육대회에서 미국인들이 바이러스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했죠. 다음으로 전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농심은 미국 제2공장을 다음 달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2공장의 가동은 현지 생산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큰 폭으로 성장하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에서 연 8억 5천만 개 라면 제조 역량을 갖추게 된 농심은 2025년까지 사상 최대를 기록한 작년 매출의 2배인 8억 달러 한화, 약 1조 원을 미주 지역에서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을 넘어 중남미까지 공략해 수년 내 해외 매출 비중을 전체 매출의 절반까지 끌어올릴 계획인데요. 농심의 6번째 해외 공장인 미국 제2공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렌초 쿠카몬가에 위치한 LA 공장 바로 옆에 8,100평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제1공장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에 최적화된 제1공장과 달리 주력 상품을 빠르게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 라인 공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신라면과 신라면 블랙, 육개장사 발면 등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소수 제품에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제1공장은 연 3억 5천만 개의 라면 생산 능력을 갖춰 제1공장과 합쳐 연 8억 5천만 개의 라면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농심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생산 물량까지 미국 시장에 공급할 만큼 기존 공장의 생산 능력이 포화 상태였다. 제1공장이 본격 가동에 들어가면 공급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한국 라면에 대한 세계적 관심에 힘입어 농심은 북미에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18% 오른 3억 9,500만 달러 한화, 약 4,800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신기록 달성의 1등 공신은 신라면이고 그 중에서도 프리미엄 제품인 신라면 블랙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년 대비 25% 성장하며 3,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일본 라면에 비해 6배가량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한 끼 식사를 찾는 미국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켰다고 회사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2020년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라면에 이름을 올린 것도 인지도를 높이는 데 한몫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을 완전히 점령한 한국 웹툰이 이제는 프랑스까지 장악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18일 카카오 피코마는 프랑스에서 종합 디지털 만화 플랫폼 피코마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코마는 일본에서 빅게임 앱 부문 매출 1위를 달성하며 일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고 평가받고 있죠.
카카오 피코마는 프랑스 서비스를 앞두고 현지 문화, 콘텐츠 이용 방식, 라이프 스타일 등 분석을 토대로 현지에 최적화된 플랫폼 론칭 전략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프랑스는 디지털 만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일본 망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고 알려졌다고 카카오는 설명하였습니다. 피코마의 가장 큰 강점은 각각의 특색이 뚜렷한 일본 망가와 한국 웹툰을 동시에 서비스한다는 점인데요. 프랑스에 공개되지 않은 다수의 일본 망가 및 인기 한국 웹툰을 작품 라인업에 올리는 등 현지 이용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작품을 서비스하기 위해 각별히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이용자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기다리면 무료 수익 모델을 도입할 계획인데요. 카카오 피코마는 피코마가 프랑스에서 안착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에는 피코마 유럽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김영래 대표를 선임하였습니다. 김영래 대표는 유럽 내 첫 디지털 만화 플랫폼 델리툰 SAS에서 최고 운영 책임자를 역임하며 현지 디지털 콘텐츠 산업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죠. 한편 카카오 피코마가 운영 중인 종합 디지털 만화 플랫폼 피코마는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와 정책으로 2020년 7월부터 일본 B게임 부문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카오 피코마 유럽법인 김영래 대표는 프랑스 피코마는 이용자들의 다양한 취향과 섬세한 니즈까지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채로운 장르의 신선한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향후 프랑스 현지 만화를 비롯해 유럽 전역의 작품들까지 아우르며 작품 비중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